사랑하는 진주 제일중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80쪽, 81쪽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그 중앙정치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또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과거제, 음서, 전시가 이런 부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과서 넘기면 82쪽 자, 정치 질서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이자겸의 난부터 여러분 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뛰어넘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하냐면 자, 교과서 86쪽. 자, 86쪽 이 고려의 대외 관계라고 크게 자, 제목이 되어 있는 페이지. 자, 펴시면 자, 우리 우선 고려의 대외관계 배우고 나서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쭉쭉 넘겨서 86쪽 펴세요. 자, 86쪽 자,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0세기에 자, 동아시아에서는 고려, 송, 거란 이렇게 여러분 삼국이 있었답니다. 자, 고려, 송, 거란. 여러분 고려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고요. 자, 고려, 송, 중국은 송 그리고요. 저 만주벌판은 뭐라고요? 거란. 자, 거란이 무슨 나라 세운다고요? 요 나라. 이렇게 그래서 고려, 송, 요 이렇게 자, 삼국이 각 축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자, 고려는 중국의 송과 친선 관계를 맺어 우호적으로 지내는 반면 자, 누구는 엄청 싫어했어요. 극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과 같이 대하였어요. 자, 이에 반발하여 여러분 이렇게 자, 아무따 무시하면 화나죠. 이에 반발하여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자 자,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에 나섰답니다. 두둥 외교 담판 옆에 여러분 밑에 자, 만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대충 열고 이 만화 내용은 영상으로 실감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7쪽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아내다. 와, 거란도 디펜스, 여진도 디펜스 한 우리 고려의 자, 고려가 잘 외적을 막아내는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배우면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자, 봅시다.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동아시아 정치 세력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 정세는 우리가 앞에서 자, 후삼국을 누가 통일하고요? 자, 고려가 통일했습니다. 자, 여러분 후삼국 시대 들어서기 전에 통일신라 말기에 여러분 어느 나라도 실실 망해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당도요 비실비실 상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당도 곧 문 닫을 분위기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당은 망할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배웠는데 북쪽은 자, 북쪽 발해를요 누가 멸망시켰어요? 자, 거란족이 멸망시켜서 자, 이 거란은 금수의 나라다 하면서 태조 왕건 고려가요 거란이랑 통교하지 마 하면서 거란 사신도 죽이고 낙타도요 굶겨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나라가 망해서 어떤 나라가 들어섰을 거고요. 자, 지금 우리 만주벌판은 자, 발해 땅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고려가 자, 이렇게 쭉쭉 나라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고려가 성립한 10세기에는 자, 동아시아 정치 세력이 크게 변합니다. 자, 만주 일대에서는 여러분 누가 컸어요? 거란이 쑥쑥 성장해서 우리 북국인 어디를 멸망시켰다? 자,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자, 발해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당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당나라가 망하고 여러 각 지역에 자, 여러 세력들이 중심에는 5개 나라를 만들고 주변에는 10개의 나라를 만드는 혼란기를 거쳤다가 다시요. 자, 다시 또 통일제국이 등장한대요. 다시 등장한 통일제국이 뭘까요? 다시 등장한 통일제국이 바로 송입니다. 자, 송. 자, 그래서 다시 송이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나라 망하고 자,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서 다시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송이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자, 고려는 여러분 고려라는 국호가 바로 고구려가 곧 고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건국초부터 고구려 정신, 북진 정책, 그래서 고구려 옛 땅을 되찾겠다, 북쪽으로 진출하겠다,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자, 우리 같은 고구려의 후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견제하는 한편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자 다시 두둥 하나의 통일제국 송이 등장했습니다. 이 송가는 여러분 중국이 당시 가장 동아시아에서 선진적인 그런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배울 게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송은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의 친선을 꾀하였어요. 자, 그래서 송은요, 자, 고려로부터 어떤 원조를 은근히 바라고 지금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 거란을 견제할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송은요, 은근히 고려랑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고려는요, 여러분, 세련된 송 형님한테 예, 얻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 교류 이 목적으로 그 송은요 이제 고려는 송이랑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송은요 자 송을 세운 그 송은 그러면 고려의 군사력도 아쉬워서 끌어다 쓰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송의 건국자가 여러 5대 19개 혼란기 그러니까 막 뭐 중앙에서는 5나라 주변에서는 10개 나라가 막 등장했다 사라지고 하는 그 혼란기에 그걸 하나로 여러분 통일해서 송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윤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자, 장군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웁니다. 자기가 그러면 자 어떻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군사력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명한 그 박정희 그 사람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이 땅에 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자신을 불행한 군인이라 얘기했지만은 다시 뭐를 어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제 군사력으로 정권을 쥐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송의 그 송나라를 세운 장군 출신인 태조 조광윤은요 다시는 자기 같은 장군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실권이라든지 많은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만 통치하냐면 문간이 하는 통치가 최고야 하는 자 문으로서 통치하는 문치주의 극성의 문치주의 시대가 바로 송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송은요 엄청 문화는 발달했어요. 정신문화는 발달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정신과 물질은 발달했는데 군사력이 없어요. 그걸 지킬. 그래서 송은 그 뭐랑 비슷하냐면 엄청 화려하게 잘 꾸민요. 되게 부자 엄청 플렉스하는 호구형아 세련된 플렉스하고 세련된 호구형아 그러니까 뭐 되게 슈퍼카에다가 뭐 명품 옷에다가 금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있는데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뜯기는 그런 형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데 힘이 없어서 뜯기는 형아예요. 이 형아가 바로 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송이요 워낙 그러니까 뜯어먹을 건 많은데 군사력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뜯어먹을 건 많은데 군사력이 형편없다. 여러분 아르르 지금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그 거대한 여러분 그 중국이 없는 게 없고 농사 잘 되고 하잖아요. 다 노립니다. 송나라를. 그래서 북쪽에 새롭게 등장한 유목민족들은 다요 고려를 치고 나서 그 배후를 안정시키고 어디를 치냐면 그 송을 먹으려고 이렇게 송나라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친다고요? 배후 세력인 뒤통수인 우리 고려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는 이 중국이 세련된 호구 형아라고 했죠. 세련되고 부유한 호구 형아 송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님이요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워낙요 호구니까 그 전에 먼저 고려를 치기 때문에 고려는요 여러분 11세기 자 11세기 지금 거란이 세운 요 나라의 침입 12세기는요 여러분 그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13세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그 징기스칸 바로 몽골 원나라 쳐들어오고 또 14세기는요 자 남쪽에서는 외국 북쪽에서는요 지금 빨간 두건을 두른 농민 반란 홍건적이나 이런 거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는요 큰형님 송이요 중심을 못 잡아주기 힘이 없잖아요. 주변을 못 때려요. 부유하기만 부유하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유목민족들의 유목민족들이 다 노리면서 그 전에 고려를 쳐서요. 고려는 그때마다 이제 그 군사적으로 막아냈어야 했습니다. 자, 그 고려가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나중에요. 나중에 여러분 조선은요. 자, 조선은 대표적으로 무슨 나라 있어요, 여러분? 명나라, 조선, 자, 중기까지 명이었죠. 이 명나라는요, 그만한 명나라는 그만한 군사력이 있어서요. 조선은요, 이제 그 200년 동안 그 막 평화 시기를 계속 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의 군사력이 있어서 주변 오랑캐들이 주변의 유목민족들이 함부로 이제 중국 본토를 노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세련된 호구 형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련된 호구 형아를 노리는 이글이글한 그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그 전에 먼저 고려부터 치고 이제 송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려는 전란에 휩싸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 필기 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왕건이 등장해서 뭐 후삼국 이렇게 접수하고 다시 후삼국 통일을 할 때 그때 자, 여러분 발해가 그 거란한테 망하고요. 그 태조 왕건 때요. 뭐 대광현이라고 발해 세자 있죠. 세자가 막 이제 발해 유민들 이끌고 고려로 잔뜩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후삼국 확축 시기 그때요. 그때부터 고려 4대 강종까지 자 그때까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당나라가 우리 후삼국 시기에 망하고 그 견훤 궁예 이런 식이 망하고요. 쭉쭉 이제 태조 왕건 정종 해종 다음에 강종 때까지 무슨 시대라고요? 중국이 자 중심은 5개 나라 주변은 10개 나라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는 이런 분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4대 고려 강종 이후에 자 다시 누가 통일했다고요? 장군 출신 조광윤이 다시 여러분 하나의 나라 송으로 통일 제국을 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10세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 후삼국 통일을 하고 발해까지 다 먹은 발해 유민들까지 들어온 고려. 자 그리고 발해 땅에는 누가 있다? 여러분 거란족이요. 발해를 먹고 무슨 나라 세웠다고요? 만주벌판에 이제 요 나라 세웠습니다. 자 중국은요. 자
이제 5대 19개 분열기를 자 여러분 그 태조 조광윤이 송이라고요. 하나의 통일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고려는 여러분 거란 발해 멸망시킨 거란 엄청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낙타까지 굶어 죽기는 뭐 동물 학대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는요 거란은 금수의 나라다 해서 아주 견제하고요. 송은요 여러분 적각구리 흐르는 세련된 호구형하잖아요. 송이랑은 친하게 지냅니다. 배울 게 많죠. 송도요 아이고 우리 송도요 고려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송은 세련된 호구형아라고 했죠. 이 세련된 호구형아 누구한테 뜯길 수 있어요? 이 요가요 호시탐탐 놀이기 때문에 이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가 뒤에서 송편을 들면서 이제 거란을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고려의 군사적인 도움을 바라는 송은요 고려랑 친하게 지냅니다. 당연히 입을 쩝쩝 다시는 요랑요 이 세련된 호구형아 송은요 서로 견제하는 그러니까 요가 송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시 자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거란의 친이과 격퇴. 자 여러분 고려는 세련된 호구형아 배울 게 많은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 송과 가깝게 지냅니다. 똑똑한 데다가 잘 살아요. 배울 게 많고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아요. 송과 가깝게 지내자. 자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누구? 여러분 만주벌판에 등장한 발해를 멸망시킨 두둥 거란은 자 거란은 여러분 어디부터 친다고요? 먼저 자 배후에 한반도에 있는 고려를 먼저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란은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이어서 보세요. 얘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람 수가 많지 않은데 자 어디를 노린다고요 여러분? 세련된 호구형아 송을 노린다고 했죠. 이 세련된 호구형아를 치러 갈 때는 여러분 모든 거란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송치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요 인구도 많고요 잘 사니까 이제 거란군을 싹싹 긁어 모아서 중국치로 가야 됩니다. 싹싹 긁어 모아서 치러 가면요 텅 비죠. 텅 비는 자리를 누가 칠 수 있어요? 고려가 쳐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력전으로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방에 있는 고려가 이때를 노리고요. 여러분 만주 벌판을 차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고려부터 치는 겁니다. 고려를 찍소리 못하게 배후 정리를 해놓고 어디 치겠다는 거예요. 송을 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중국을 노리는 북방 유목민족들은 먼저 어디부터 친다고요. 자, 송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으로 고려 공격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 고려가 이제 자 송과 가깝게 지내자. 자 적각구리 흐르는 송을 먹어야지. 자, 이 호구형아 좀 쳐야지.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거란은 먼저 배후를 안정시켜서 고려가 뒤통수를 치지 않도록 먼저 고려부터 칩니다. 자, 이게 993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거란의 1차 993년 침략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진짜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3년 10월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주도한 거란군 장수는 동경유수 소손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손영이 이끄는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으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봉산에서 고려군 선봉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거란군은 곧이어 안용진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 인근 백성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인데 약자고 뭔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저자세로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등한 자세를 요구한. 처음에 이제 거란이 기세 좋게 이 봉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더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안용진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 고려군도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선영도 본인도 뭔가를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못하겠다고 오히려 버티니까 이제 점차 본인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80만이나 이끌고 와서 이제 자 고려에 잔뜩 겁을 주고 해서 후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온 소선영은 막상 안윤진에서 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80만은 뻥카였고 0 하나 빼면 됩니다. 8만만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 80만 기세에 눌러서 이제 고려가 찍소리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진 소선영은 여러분 원래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 소선영은 자기가요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워딩을 해요. 지금 소선영이 고려 조종에 보내는 영상이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너희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아 날로 고려가 황폐해지고 있다 해서 천벌을 내리려 하니 그대 나라 군신들이 모두 이곳으로 와서 항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피가 강을 이루고 시신이 산을 쌓을 것이며 고려란 나라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란 말이다. 어마무시하게 한 잔인한 말들 막 쏟아내죠. 이건 뭐예요? 고려가 지레 겁먹고 납죽 엎드려라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먹혔어요. 그래서요, 당시 고려 조정은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일고 대신들은 이제 지금 소선영의 뻥카를 그대로 믿고 와 우리 80만으로 우리 쑥대밭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곱게 고구려 땅인 평양 이북 북쪽 영토 내어줍시다. 그리고 싹싹 빌고 거란이랑 화의를 맺어요. 이런 여러분 비굴한 주장을 합니다. 겁먹었죠. 그러나 여러분 얘가 허세고 또 우리 고려를 완전 짓밟을 그런 마음은 없다. 잘 말해보면 승산이 있다라는 누가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자, 서희가 나타납니다. 서희거란조 적들이 바라는 것은 고구려의 옛 땅이라 하옵니다. 하온데 서경 이북만을 넘겨주면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며 물러나겠나이까? 개경의 삼각산 이북 또한 그들이 그것마저 내놓으라 한다면은 황소마저 포기를 하시겠사옵니까 전하? 한 걸음 물러나면 말리를 도망쳐야 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에게 한 번 싸울 기회는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 강토를 포기할 수는 없나이다. 독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아싸 서희 잘하죠. 여러분 부동산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희가 소선영이랑 외교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그대들의 나라는 본시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옛 땅은 현재 모두 우리의 관할이다. 한데도 무단히 우리의 땅을 침식하고 있으니 이에 정보를 결심한 것이다. 우리 측에서 귀국에 가장 불만인 것은 귀국의 국토가 우리와 맞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적국인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는 곧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오.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라가 아닌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해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이며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대의 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귀국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그 중간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압수해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그 땅에 성과 보루를 쌓고 길이 생긴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맺지 않겠소이까? 자, 우리 영상 재밌게 봤죠? 자, 영상이 우리 교과서 86쪽 만화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소선영 이 사람 누구예요? 거란의 장수죠. 자, 얘가 서희랑 외교 담판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고구려 옛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침범하는가?
자, 고려는 곧 뭐다? 신라 땅에서 일어나서 고려가 신라다. 자기들 거란은 뭐다? 거란이 바로 우리 거란이 고구려의 계승자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자 고구려 땅을 너네들이 먹고 있냐? 근데 평양 이쪽 왜 먹고 있냐 너네들이? 자 서희 얼척이 없지. 서희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다. 자,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자 고구려라고 한 것이다. 오히려 너네들 땅이 우리 고려의 영토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손령이 할 말 없죠. 국호도 고려라고. 자, 그래서 또 소손령 이제 두 번째 또 트집을 잡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자, 너희가 오히려 멀리 바다 건너서 송을 섬기는 까닭에 이번 정벌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왕따시켜? 우리가 더 육지로 이어져 있어 가깝게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랑 자 우리는 배척하고 바다 건너 멀리 송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을 혼내주러 왔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우리의 서희 뭐라고 하나요? 서희는 자 여러분 지금 자 고려 이게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자 백두산 있고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에 가기 위해서는 자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압록강 동쪽 영토를 넘어서 거란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누가 흩어져 살고 있다. 자 여진이 우리 자 압록강 안팎도 우리 영역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란으로 통하는 길이 막혔다. 아 여진이 바로 누구냐면 구말갈입니다. 여러분 이 말갈은요 자 고구려의 뒤를 이은 여러분 발해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발해는 지금 지배층은 고구려인, 비지배층은 다수는 말갈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갈인이요 발해가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여진이라고 다르게 불리게 됩니다. 나라 이름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부족 단위로 막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 발해 땅에 막 여기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지금 누구 때문에 거란이랑 우리가 국교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겁니까? 압록강 동쪽에 흩어져 사는 여진이 꼽살이 껴 있어서 우리가 자 너네 저 여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네랑 통교를 못한다. 오히려 바다 건너 어디 가는 게 더 쉽단 말이다. 바다 건너 송에 가는 게 더 쉽단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누구 때문이야? 사이에 낀 여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기를 박습니다. 자 사이에 낀 여진을 쫓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우리 옛 땅을 회복한 다음에 어찌 너네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느냐. 누구 때문이야? 사이에 낀 여진 때문에 너네들이랑 교류 안 한 거지. 이 여진 땅을 우리가 도로 회복한다면 너네들이랑 교류할게. 이 서희의 제안을 소손령이 생각해 보니까 뭐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요 소손령은 뭐 하는 거예요? 고려 보고 납죽 엎드리라고 가만히 있어. 우리 송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있잖아 괜히 송나라 편들거나 우리 후방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고려를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자 고려가 뭐 해준다면 지금 압록강 동쪽에 옛 고구려 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너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송이랑 관계를 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란 입장에서도 자 배후인 고려를 안정시키고 편하게 송 공격하면 되죠. 그리고 뭐 여기가 솔직히 자기들이 옛 땅 찾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손령은 이제 군사를 되돌릴 명분이 있죠. 충분히 생겼죠. 고려가 이제 영토를 압록강 동쪽까지 이제 넓혀서 서로 국경이 있는다면 이제 우리 거란이랑 내가 친하게 지낼게. 송이랑 이제 안 놀게 라고 얘기하니까 뭐 흡족합니다.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여러분 아주 개이득이죠. 지금 거란에게 여러분 영토를 짓밟힐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토를 짓밟히고 심지어 평양 이북 땅을 떼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영토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그래서요 원래 고려 영토가 뭐 이만했거든요. 이만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거란이랑 서로 이렇게 국경을 잇기 위해서 고려군이요 불쌍한 여진
그 부족민들 여진둥절한 얘네들을요 여기 사는 여진둥절 쫓아내고 무력으로 쫓아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 6개 뭐 줄을 만든 겁니다. 6개 줄을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개 줄하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동 6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고려 영토가 이만큼 더 늘어났죠. 자 늘어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란이랑은 이렇게 국경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서희가 당시 국제 정세를 잘 읽고 거란이 우리를 완전 먹을 생각 없다. 그러니까 자 거란이 원하는 바를 명분을 잘 세워주면 오히려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혁혁한 외교적 성과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전에요 무력으로도요 한판 했죠. 이거 여러분 안융진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 거란 그 소손령이 80만 대군이라고 이끌고 왔는데 에게 8만이네 하고 우리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초조해진 소손령 우리가 먼저요 무력 시위를 하고 그 강력한 자주국방을 보여줘서요 이제 외교 담판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든든한 자주국방 그리고요 자 치밀한 국제정세 팡력 이런 게 다 있어야 우리가 국익을 잘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역사전을 하면서 이렇게 통쾌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아, 정말 서희 만나고 싶어요. 지금 국립외교원 건물 앞에 서희 동상이 그럼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지금. 늘 서희를 만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국립외교원 앞에 서희 동상 있는 것까지 함께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벌여서 자,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우리가 사이에 자 압록강 동쪽에 그 여진인들이 있어서 통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 땅을 되찾아야겠다 해서 압록강 동쪽에 동쪽을 되찾고 강동 6주를 설치하고 고려 영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로써 오히려 고려는 게이드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게 되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제 그 필기 노트 채워보겠습니다. 자, 거란의 1차 진입, 거란은 그럼 무엇을 구실로, 무엇을 명분으로 쳐들어왔나? 자, 거란이 바로 고구려 옛 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왜 너네들은 우리 거란을 무시하고 그리고 송가만 친선하느냐? 너네 고려는 왜 송가만 친선하느냐? 혼내줘야겠다라는 구실로 자 송가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거란이 송가 싸우고 있었는데 자 고려가 뒤에서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 고려를 그 잠잠히 누를 목적 배후를 안정시킬 목표로 자 거란은 자 고려를 본격적으로 자 993년에 고려 건국 75년 만에 쳐들어옵니다. 고려가 918년에 건국하거든요. 75년. 그래서 고려 75년 평화가 거란의 의세 깨진다. 자,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서 기세등등했죠. 자, 그러자 겁을 먹은 대신들은 자, 쟤네들한테 그럼 고구려의 땅 떼줄까? 해서 평양 이북의 땅을 떼주는 게 어때요? 라는 무슨 논의가 득지한다고요? 자, 분할해주자. 땅을 분할해주자는 논의. 자, 평양 이북 떼주자는 할지론이 조정해서 대세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호련히 반대를 한 누구? 여러분 자 서희 자 서희는 무슨 소리냐 쟤네들 우리 고려 완전히 점령할 생각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안융진에서 또 잘 막아냈지 않느냐 80만이 아니고 8만이다 말로 한번 외교해 볼 만하다 하고 서희가 나섭니다. 서희가 거란의 소손영과 외교 담판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란과 고려 둘 다 흡족하게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려 게이드 영토의 확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거란이 아주 원하던 뭐를 약속받았어요. 거란은 자 그래 송이랑 놀지 않고 너네랑 교류할게. 그래서 거란과 교류를 약속받았잖아요. 자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겠다. 짐승 취급 안 하고 무시 안 하겠다. 거란과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리적인 장애가 된다고 그
서희가 말했던 어디요? 여러분 이제 고려 영토 바깥 그리고 압록강 동쪽 사이에 사는 여진을 몰아내고 그럼 여기 우리 고구려 옛 땅인 이 그 압록강 동쪽을 차지해도 되겠니? 오케이 허가 받고 이제 자 거란을 묵인하에 어떻게 됐다고요? 불쌍한 여진인들을 쫓아내고 자 압록강 동쪽을 차지하고 자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한다고요? 자 압록강 동쪽 6주를 설치하고 고려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강동 6주에 여진을 정벌한 이후에 고려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는 그런 여러분 영토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래 영토가 이만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6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록강 그 하류가 어디야 이어졌다는 거예요. 압록강 하류로 지금 압록강 넘어가면 어디 거란 이렇게 거란이랑 영토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근데 포기를 모르는 거란 2차, 3차 또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면서 여러분 강동 6주가 뜨거운 감자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끝.